러시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이미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RR-280 폭격으로 인해 중요한 보급로가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변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모든 다리를 체계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불덩어리가 모든 다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보급 차량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파리 잡듯 파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뱀은 이제 막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하게 타격받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예상한 다리는 아닙니다. 50대의 러시아 차량, 이 다리 위로 진입했습니다. 몇 분 후 푹 하고 사라졌습니다. 6월 11일, 우크라이나군은 점령된 자국 영토에서 대부분의 밤에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목표물을 찾아내고 강력한 중거리 드론을 보내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방공망이나 병력 집결지를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로 통하는 마지막으로 이용 가능한 육상 교량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헤르손주의 아르무이니스크 통로는 러시아의 생명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공세 이후 그 통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크림반도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육상 교량입니다. 트럭과 유조차들이 그 다리를 통해 우회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찾아내기만을 기다리는 표적들이 한데 몰려 있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가 목표물을 찾아냈습니다. 6월 11일 밤, 우크라이나는 아르네파는 아르메스크 관문 전역에 치명적인 드론 폭풍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1독립강습연대가 주도한 이번 공격은 러시아에 남은 크림반도행 마지막 육상 연결로를 손상시키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교량을 이용하려던 차량이 모두 마비됐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연기가 거친 뒤 피해 규모가 집계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보급 차량 약 50대가 몇 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야간 공격으로 이 차량들은 러시아에 남은 유일한 크림반도 연결다리 위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어야 했습니다. 푸틴의 앞잡이들은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보급 트럭들이 처음부터 아르냐스크 관문을 이용했던 유일한 이유는 며칠 전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주의 또 다른 다리에 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트럭을 우회시키거나 아니면 헤르손에 그대로 둔 채 크림반도를 지원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틴은 이제 트럭들을 그냥 두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바랄지를 모르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만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보급을 해야 하지만 모든 트럭이 반도로 향하는 단일 경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마음껏 공격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함정은 이미 설치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능숙하게 작동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수가 얼마나 기발했는지 이해하려면 초르노빌 다리로 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50대의 러시아 차량을 잔혹하게 격파한 아르네스크 통과 지점처럼 초르노빌 다리도 크림반도와 헤르손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보급로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바로 그 핵심 보급로였습니다. 6월의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제1독립강습연대 지휘관 디미트로 필라토프에 따르면 초르노빌 다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리 공격으로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해 초르노빌 다리는 더 이상 민간인이나 군사 차량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위성 사진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전과 후 사진을 보면 치명적 손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리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거리낌 없이 감행한 드론 공격으로 인해 다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다리를 대신할 임시 부교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효과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그 부교를 공격할 수 있고 그 부교는 크림반도를 헤르손 통해 보급하기에 교통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빌라토프에 따르면 체르노빌 다리가 파손된 후 적군은 군수품을 실은 대형 트럭들을 아르마스크 경로에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최근 50대 차량을 무력화한 다리로 우리를 다시 이끕니다. 빌라토프는 그 작전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우크라이나가 결정 후 얼마나 빠르게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지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고 공격이 이루어지기까지 단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빌라토프는 우리는 이미 적이 결국 교통을 대체 경로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아르미스크 회랑에 대한 작전도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아넣었다고 말씀드렸죠? 6월 11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보급 차량들을 둘러싼 함정을 더 조여 다른 선택지 없이 원래 건너서는 안 될 다리 위로 몰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함정이 완전히 닫히려면 체르노빌 다리 파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딜라토프는 이 점을 지적하며 마리우폴과 부디아스크로 가는 도로에 대한 타격을 수행한 다른 부대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50대의 러시아 보급 차량 이 아르만스쿠 통과 지점에서 불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치명적인 협동작전, 즉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여 러시아가 방어를 분산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빌라토프와 그의 부대는 그 교란을 틈타 그들의 드론이 타격을 가했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공격으로 크림반도는 역대 가장 고립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이번 공격을 확인했고 드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주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우리는 타격 드론이 표적을 향해 내려오며 직접 촬영한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리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차량들이 불타고 남겨집니다. 이 공격은 정밀하게 이루어지며 푸틴에게 더 우려되는 점은 거의 방어되지 않은 주요 목표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더 우려하는 것은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물류를 겨냥한 명확한 작전을 수행해왔으며 보급 차량과 연료 탱크롤이 파괴로 인해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은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로 보였는데 우크라이나는 단 하루 만에 러시아의 보급 차량 483대를 파괴하며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의 차량 손실은 사실상 매일 수백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은 좋은 예시가 되는데 UATV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러시아 차량과 유조차 401대가 불타는 채로 남겨졌습니다.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모든 육로에는 불덩이가 가득하고 이것이 2014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훔친 이 반도를 계속 장악하려는 푸틴의 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경로에서 50대의 차량이 파괴된 것은 인상적이지만 이는 수천 대의 러시아 차량을 무력화시킨 몇 주간의 작전에서 그저 하이라이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방금 아르미스크 통로에서 본 것은 러시아가 물류교통을 우회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푸틴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다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파괴해 처음부터 아르니퓨설스크 교차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러시아 크림반도로 연결된 4개의 육상 교량이 모두 단 하룻밤 사이에 파괴됐습니다. 푸틴에게 치명적인 건 이번 일을 자랑한 쪽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헤르손 어딘가에 숨어있는 블라디미르 살도는 러시아가 점령지에 세운 괴뢰 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두려움에 떨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보급로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드러냈습니다. 살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어젯밤 적이 프리부르잔카와 미르노 근처의 부크리 문화위 다리, 페라코프 아미안스크 고속도로의 도로다리, 그리고 스타브키 마을 근처의 다리를 공격했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작전의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곧 러시아 특유의 우크라이나 성과 폄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피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팔도, 50대의 불타는 차량, 완전히 파괴된 체르노빌 다리, 그리고 러시아의 보급 트럭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되지 않고는 크림반도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피해 그 이상입니다. 헤르손 주지사도 6월 11일 공격 당시 러시아의 방공망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드론 4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방공망이 몇 대의 드론을 놓쳤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 11일 밤 차량과 도하 지점을 파괴한 것이 모두 우크라이나 드론 잔해였을 수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를 아는 분은 이미 그 답을 아실 겁니다. 6월 11일의 기습 공격에 더해 우크라이나는 그 전 4일 동안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가는 모든 북쪽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체르노빌 다리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또한 헤니체스크와 아라바트 사주를 연결하는 육교도 타격했으며 이 육교는 6월 10일에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아르마슈코리즈무와 페라코프의 다른 교차로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두 곳 모두 6월 11일 공격을 받았고 러시아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점차 크림반도의 뱀의 머리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이제 신락같이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헤르손을 통해 반도로 들어가는 남은 모든 경로를 무력화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곧 러시아군은 보급 차량을 우회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자비하고 완벽하게 조율된 작전이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면서 러시아는 발이 묶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림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가 감행하는 모든 공격, 다리를 대상으로 하든 그 다리를 건너려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든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R280도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5월 말과 6월 대부분을 이 도로를 러시아군에게 지옥의 고속도로로 만드는 데 쏟았습니다. 러시아의 로스토프 나돈에서 점령된 멜리토폴과 마리우폴을 거쳐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이 노선은 이제 대부분 민간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화물과 군사 차량,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최대치일 때는 매일 약 3,800대의 화물 차량 ER-R280도로를 오갔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러시아가 얼마나 대규모의 물류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인 로베르트 브로브디에 따르면 이 주요 고속도로 구간의 교통량이 무려 71%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하루에 3,800대가 아니라 1,100대의 차량만 위험을 감수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크림반도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이 크림반도를 장악할 수 있게 해주는 러시아의 후방 물류망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 깊숙이 타격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전쟁연구소가 6월 12일에 밝힌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GLOEC, 즉 지상 보급로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은 전장에 연쇄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러시아의 공세 준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GLOEC는 지상 보급로를 의미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럭이 불타고 도로가 차단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점령지 사이의 연결망도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작전이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타격이 크림반도에 직접 떨어지지 않아도 러시아 점령군은 그 고통을 느낍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대한 단순한 미사일, 드론 공격보다 훨씬 영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공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0대 러시아 차량과 4개의 육상 경로에 대한 야간 공격을 목격했습니다.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예프는 6월 11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항구 강공망이 드론 3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알면 격추했다는 건 일부 드론이 목표를 타격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크림반도의 육상 경로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되찾기 전엔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 지금도 크림반도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막혀 4년간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원거리에서 공격합니다. 크림반도 안팎에서, 그리고 반도를 보급하는 모든 물류 동맥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더 많은 도로가 끊기고 다리가 파괴되고 차량이 불타면서 크림반도와 점령지 사이를 오가던 탄약, 연료, 장비, 보급품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략의 탁월함입니다. 병력을 보내 러시아를 억지로 몰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으로 인한 고통이 확산되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력은 처음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 어느 때보다 약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호넷 등 사거리 약 150km의 중거리 드론을 이용해 물류 봉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 보급로 상공에서 지속적으로 탐색과 타격 임무를 수행하며 목표 제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리건과 같은 다른 드론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드론은 활주로 없이도 이륙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가 기회를 더욱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해주고 드론 조종사들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우리는 R280에서 러시아 군 차량 이동이 거의 멈춘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중거리 드론은 무안스크 등 다른 점령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제3군단은 공중작전을 개시해 도네츠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의 상공 대부분을 사실상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제력 덕분에 군단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본토를 잇는 육상 교량에서 비슷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트럭과 도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최전선의 병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들이 푸틴이 이번 여름에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겨줄 것이라고 믿는 기록적인 수의 공격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림반도로 돌아가 보면 아르만스크에서 50대의 트럭이 파괴되고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전역에서 매일 수백 대의 트럭을 파괴하면서 엄청난 연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직접 공격 없이 반도를 점령한 러시아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6월 11일
우크라이나가 아르마스퍼리스 카량을 파괴하기 몇 시간 전에 발표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크림반도 전역의 주유소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연료 트럭에 대한 물류 봉쇄 작전의 직접적인 결과로 연료가 모두 바닥났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세바스토폴 현지의 목격자들이 이제 주유소가 단순히 연료를 배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났으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주유소는 휴양도시 예부파토리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주유소도 곧 연료가 바닥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바닥나면 크림반도의 민간인들은 일하거나 이동할 수 없게 되어 반도의 일상생활이 크게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크림반도의 상황은 몇 주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러시아의 물류를 타격하면서 연료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의 약 12개 지역에서 연료 부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전반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에서 트럭을 파괴해 러시아 연료 공급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BBC는 6월 8일 러시아의 연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크림반도의 현지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결코 원하지 않는 행동, 즉 우크라이나가 입히는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걸어서 출근합니다. 운전만큼 편하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말만 사면 되겠네요. 라고 BBC는 심페로폴시의 한 주민이 농담조로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푸틴. 이제 당신의 국민들은 중세시대의 교통수단을 꿈꾸게 되었군요. 크림반도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마저 기대만큼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로 관광이 줄어드는 주요 원인은 여행객들이 크림에 도착 후 이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6월 11일 보도에서 노바야 가제타는 크림 여행 예약 2건마다 10건의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예약은 3분의 1로 감소했고 취소율은 79% 증가했습니다. 매년 사람들을 크림반도로 실어 나르던 자동차, 버스, 기차들이 더 이상 믿고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 관광객들은 대거 반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러시아에게 크림반도의 여름 관광은 푸틴이 그 반도에 대해 퍼뜨리려는 서사의 핵심입니다. 민간인들이 해양과 따뜻한 날씨를 즐기기 위해 크림반도로 몰려들면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상황이 정상화되었고 러시아가 그만큼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국민들이 그곳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4년이 넘는 전쟁을 치른 후에도 말이죠. 선전기계가 돌아가면서 환상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크림반도 휴가 계획을 포기하면 그 환상은 산산이 깨집니다. 전술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크림반도를 고립시켜 러시아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종류의 선전 승리가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푸틴이 2014년에 불법 병합한 반도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영 TV에서 그 통제력 상실을 볼 수 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TV의 친크렘린 선전가들은 이제 크림반도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오랫동안 푸틴의 대표적 지지자였으며 생방송에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로 가는 러시아 물류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로비오프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대규모 상륙작전이 크림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이 러시아 전체 체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상륙작전의 실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전마저 좀먹는 공포입니다. 푸틴이 이제 인정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자랑하던 그 반도가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리를 파괴하거나 크림반도로 향하는 보급 차량을 타격할 때마다 그 올가미는 더욱 조여집니다. 이제 푸틴은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는 올가미에 머리를 넣은 채로 점령된 크림반도를 지원하는 보급선들처럼 질식할 것인가요? 아니면 머리를 빼내고 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것인가요? 푸틴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계속 펼치면서 중거리 타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한 가지는 크림반도에 있는 150만 명의 점령자들이 지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6월 11일 체르노빌 다리 공격 전 경고 사격을 더 주의 깊게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첫 다리 공격과 슈퍼스타 드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더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